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유다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근전도를 이 2D CQT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사용자 인증에 활용한 연구입니다. 본 논문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2024년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3.8이며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시스 분야에서 Q1에 해당합니다. 인트로의 첫 단락은 이 IT와 인터넷이 발달하며 비밀번호나 카드키와 같은 사용자 인증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사용자 인증 방법은 도난, 분실, 해킹 등과 같은 한계점이 있기에 생체 정보를 활용한 이 생체 인증이 대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단락에서는 생체 인증의 발달 과정과 현재까지 개발된 생체 인증은 주로 얼굴, 지문, 홍채와 같이 이 표면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생체 정보를 사용하는데 이 또한 해킹 가능성이 있기에 체내에서 발생하는 생체 신호를 활용하는 인증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생체 신호는 근전도, 심전도, 뇌파 등 다양하며 그중 근전도를 활용한 사용자 인증의 가능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전도 신호는 일반적으로 시간 주파수 영역에서 추출한 피처를 사용하여 인증을 하는데 이 기존 방법인 FFT와 STFT의 한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시간 주파수 분해능이 품질 인자에 따라 신호에 맞게 맞춤화된 이 CQT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인증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본 연구가 비선형 근전도 신호에 대해 시간 주파수 레졸루션이 커스텀되는 2D CQT 피처 기반의 사용자 인증을 제안하며 간단하게 연구 메소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연구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EMG 신호뿐만 아니라 생체 신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파수 분석 방법들의 한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FFT는 가장 일반적인 주파수 분석 방법으로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른 주파수 컴포넌트를 식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STFT는 윈도우로 나눠서 분석하기에 시간에 따라 분석이 가능하지만 시간 주파수 레솔루션을 동시에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주파수 레솔루션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 CWT가 있는데 이런 웨이블릿 기반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은 마더 웨이블릿에 따라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CQT 방법은 낮은 주파수에서는 넓은 대역폭으로 고주파에서는 좁은 대역폭으로 분석이 가능하기에 저주파 영역에서의 프리퀀시 레졸루션과 고주파 영역에서의 이 템퍼럴 레졸루션을 개선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이 시간 주파수 레솔루션이 퀄리티 팩터의 상수에 의해 신호에 맞게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STFT 기반 방식과 같이 낮은 주파수 영역의 레솔루션을 높은 주파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은 시스템적 낭비이기에 CQT와 같이 주파수마다 레솔루션을 달리 가지면 저주파수에서는 더 많은 피크를 보존할 수 있고 고주파수 영역에서는 이 STFT에 비해 넓은 영역을 한 번에 분석하기에 더 효과적으로 주파수 피크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실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전도 데이터 측정, 전처리, 다음으로 이 1D 근전도 신호를 CQT 기반의 2D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하고 최종적인 식별은 이 CNN 모델로 식별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용자 인증은 1대 N 매칭, 그러니까 1대다 투클래스 분류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였고 오픈 데이터인 니나프로 데이터베이스 2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는 40명의 피해자로부터 취득을 하였고 세 종류의 이 손제스처인 이 가위바위보를 5초씩 6번 반복했을 때 수행한 데이터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 5초간 데이터를 5초간 이 태스크를 수행하고 3초간 쉬고 5초간 다시 수행하며 이걸 6번 반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채널은 12개의 근전도 채널을 바이셉스, 트라이셉스, 이 이두근과 삼두근 그리고 상완근에 부착하여 측정하였는데 자세한 부위별 채널 개수 등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것을 통해 각 부위별 4개씩 부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데이터는 정확도 분석을 위해 트레이닝 7과 테스트 3으로
3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오차 교차 검증을 적용하였습니다. 근전도 신호는 파워라인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60Hz 노치 필터를 적용하였고 10에서 500Hz 구간에 대해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까지 진행된 근전도 시계열 데이터는 CQT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하기 위해 재구성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파수 분석할 때와는 조금 상이한 방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일단 이 12개의 채널을 통해 측정한 근전도 신호에서 이 레스트 쉬는 부분을 제외하고 동작을 수행한 부분만 세그먼트 후 이를 채널 순서대로 합하여 데이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제가 임의로 하이라이팅 해두었는데 여기 빨강색 부분은 예를 들어 1번 채널의 첫 번째 동작인 주먹을 수행하는 동안 세그멘트한 것이고 이 초록색 부분은 2번 채널에 대해서 동일하게 주먹을 수행할 때의 신호를 세그멘트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를 일반적인 주파수 분석할 때는 각 채널마다 이를 이어붙여서 FFT 혹은 STFT를 진행할 텐데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동작을 수행할 때 이 각 채널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붙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지만 추측컨대 머신러닝에서 동일한 제스처를 수행할 때 여러 채널에 대한 피처를 한 번에 넣어서 한 명의 사용자라고 학습하듯 본 연구에서도 하나의 동작을 수행할 때 여러 채널에 대한 시계열 신호를 한 번에 넣어서 사용자를 학습하고자 이러한 재구성 방법을 적용했다고 생각됩니다. 분류에는 2D 이미지 입력을 받는 CNN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2개의 맥스플릭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로 구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파라미터 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파라미터 세팅의 이유나 근거는 언급된 바 없었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본 연구는 이 2가지 결과만을 레포트하였는데 먼저 피겨 6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위한 이 CNN 모델의 컨볼루션 레이어 수에 따른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보면 이 레이어가 3개일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도출했고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합니다. 우측의 테이블 4는 EMG 신호를 시계열 신호 그대로 사용했을 때, STFT 변환했을 때, CWT 변환했을 때, SWT 변환했을 때, 그리고 이 제한하는 방법으로 인증했을 때 각각에 대한 성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제한하는 2D CQT 방법을 사용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도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근전도 신호의 CQT 기반 2D 스펙트로그램 방법을 적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40명의 피험자를 평균 97.5%로 식별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본 연구는 음향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 CQT 방법을 근전도 사용자 인증에 적용하여 Q&A 링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근전도 신호의 CQT를 적용한 연구가 이전에도 있는데 대부분 본 연구팀에서 시도한 결과들이고 이 데이터를 시간 순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채널 순으로 재구성하여 주파수 분석한 점이 본 연구의 노벨티라고 생각됩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이렇게 시간순이 아닌 채널끼리 묶어서 분석한 방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측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 채널끼리 데이터를 묶는 과정이 필수적이기에 오프라인에서만 적용이 가능할 것 같기에 이 사용자 인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벼운 모델을 사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보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가 1대 다, 즉 이 2클래스 분류이기에 성능이 어느 정도 높을 수 있는데 이 표에 시계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때는 성능이 일반적인 근전도 신호를 사용한 타 연구 대비 조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2D 이미지를 입력받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낸 구조를 이 CNN 구조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나 자세한 설명이 부재한 점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